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체가 무엇일까요?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인해 지도에서 지워질 뻔했던 나라. 가진 것이라곤 파괴된 건물과 배고픔뿐이었던 세계 최빈국. 미군이 쓰다 버린 소총을 주워 기름칠을 하며 나라를 지켜야 했던 그 슬픈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공항 활주로에 나가 한국산 탱크를 영접하고 콧대 높은 유럽의 군사 강국들이 앞다퉈 한국에 러브콜을 보냅니다. 세계 군사력 평가 5위 던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바로 다음가는 위치. 영국, 프랑스, 일본조차 제친 이 기적 같은 순위표가 가리키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국 무기가 좋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소총 한 자루 만들 기술이 없어 서론받던 우리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세계가 두려워하는 괴물 같은 무기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가 유독 K방산에 열광하며 지갑을 여는지,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50년의 반전 드라마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우리의 안보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오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시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건 고작 수류탄이나 박격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정부가 우리 손으로 소총 하나만이라도 만들어 보자고 결심했을 때 돌아온 건 주변국들의 싸늘한 냉소와 견제뿐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기술로 무기를 만드냐는 비웃음이었죠. 이 자주국방의 역사에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화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백곰 사업을 아십니까? 70년대 당시 우리가 처음으로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동맹국인 미국조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감시단을 파견하며 우리를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미군 감시단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짜 도면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진짜 연구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 몰래 진행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정밀한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 청계천 공구상가를 뒤지며 수작업으로 미사일 부품을 하나하나 깎았습니다. 깎고 다듬고 실패하면 다시 녹이고, 그렇게 피눈물로 탄생한 국산 1호 미사일 백곰이 마침내 하늘로 솟구치던 날, 연구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 젖은 기술력이 쌓이고 쌓여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집념은 땅 위를 달리는 전차 개발로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전차를 본따 만든 K를 거쳐 마침내 우리 독자 기술로 완성한 K 흑표. 여러분, K 흑표가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포를 잘 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강이 많습니다. 이런 지형은 무거운 탱크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흑표는 달랐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거침없이 달리고 수심 4m가 넘는 강을 잠수함처럼 건너버립니다. 심지어 꿀렁이는 산악 지형에서 차체를 무릎 꿇듯이 자유자재로 기울여 포신을 고정하는 모습에 유럽의 장성들은 이건 탱크가 아니라 스포츠카 수준이다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차군단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더 좋지 않나?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EH7은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성능을 가진 명품 전차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왜 독일제가 아닌 한국제 K를 선택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실전성과 가동률입니다. 독일 전차는 너무나 정밀하고 복잡해서 야전에서 정비하기가 어렵고 부품 수급이 매우 느립니다. 전쟁터에서 고장난 채 멈춰 있으면 그건 아무리 비싼 명품이라도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반면 K는 설계 단계부터 한국의 거친 산악 지형과 징집병들이 운용한다는 현실적인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다루기 쉽고 고치기 쉽고 무엇보다 부품이 넘쳐납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에 전시할 명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 진흙탕을 구르며 싸울 수 있는 싸움꾼이 필요하다. 그 싸움꾼이 바로 K 흑표였던 겁니다. 땅에서 흑표가 달린다면 포병 전력에는 전 세계가 인정한 절대 존엄 K9 썬더 자주포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이 녀석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영하 40도의 핀란드 설원부터 영상 50도가 넘는 호주의 사막, 그리고 습한 인도의 정글까지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K9는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경쟁 모델보다 가격은 훨씬 합리적인데 성능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뛰어납니다.
이러니 세계 각국의 군대가 K9를 사려고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K방산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하늘에 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개발 초기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의 예산 낭비다.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한국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손으로 해낸 초음속 전투기. 4.5세대 전투기지만 이 괴물 같은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날아올랐을 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방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KF-21은 현재의 모습이 완성형이 아닙니다. 단계적인 개량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내부 무장창을 갖춘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영화 스타워즈에서나 보던 레이저 무기 기억하십니까? 한국은 드론을 잡는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직전입니다. 전기를 이용해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발사 비용은 단돈 2,000원 점 가성비의 끝판왕이죠.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예의주시하는 진짜 이유는 현재의 무기 성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무서운 성장 속도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미국도 있고 독일, 프랑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는 지금 콕 집어 한국을 선택할까요? 단순히 가성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친 납기 속도와 제조업의 진심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무기가 필요한데 독일이나 미국의 탱크를 주문하면 빨라야 3년, 늦으면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가 계약 도장을 찍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K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유럽 현지 언론들은 이를 보고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잠을 언제 자는 거냐. 외계인을 고문해서 무기를 만드는 게 분명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빠르게 무기를 찍어내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 그리고 약속한 날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신뢰. 이것이 바로 제조업 강국 코리아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또한 한국 무기는 미군 무기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70년 동안 한미 동맹을 유지하며 미군과 가장 비슷하게 훈련하고 무기를 맞춰온 덕분이죠. 나토 회원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던 미국 무기와 호환이 잘 되면서도 유지 보수가 쉽고 성능까지 확실한 한국 무기가 가장 매력적인, 아니 유일한 대안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투기 엔진 같은 핵심 부품의 완전한 국산화,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총 한 자루 없던 맨주먹으로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묵묵히 밤을 새우던 연구원들, 땀 흘려 무기를 조립한 근로자들, 그리고 자주국방을 염원했던 국민들의 의지가 모여 오늘날 대한민국을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K방사는 육해공을 넘어 우주와 AI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출이 아닙니다. 강한 힘이 있어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약체에서 세계가 경악하는 국방 강국으로 이 기적 같은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